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마무리했고요. 이 다음 주로 다가올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신세계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됐습니다. 월요일 코스피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네, 페드 이후에 좀 어떤 조정치가 내리긴 하지만은 네.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에 ECB 통화 정책이 있었는데 TPI 관련해 갖고 새로 생긴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간략하게 오늘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질문이 많이 오시는 게 이제 환율하고 이제 증시에 대해서 연관성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차별화돼서 확실하게 오늘 1시간 동안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환율과 증시에 대한 변동은 긴축 시기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 1시간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강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후에 강연회를 할 텐데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주로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또 정확한 시나리오를 짚어드리는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랑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시장에 대해 관련한 이 이슈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긴축 그리고 환율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좀 쉽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건 네. 사실 시장에 영향이 가는 긴축의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이 시점이요? 네. 그렇군요. 마무리 단계예요, 이게 거의.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뭐 달러라든지 뭐 원달러 환율을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 체크는 해야 되죠. 항상 체크는 하는데 예.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다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네. 중요도가 다소 낮아질 수 그렇죠. 있다.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최근 사실 지금 7월, 6월, 네. 5월, 4월, 3월, 2월, 1월 올해 1월부터죠. 미국 FOMC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언을 한 시점이. 근데 이제 긴축이라는 시나리오가 연결이 되면서 어울려진 거는 달러가 한 방향성으로 가고 증시는 한 방향성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원래 이런 달러랑 환율이랑 이제 증시에 대해서 연관성을 크게 짓지는 않아요. 근데 긴축 안에서는 이 한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했는데 무료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질문한 거는 이거였어요.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옆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이죠. 나스닥 일봉 차트고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달러 차트입니다. 자, 달러는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나요? 이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달러는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미증시는 언제부터 떨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이 달러 차트고 오른쪽이 미증시 차트입니다. 자, 달러의 상승 시점은 정확하게 작년 6월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6월. 자, 미증시는요? 미증시는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하락에 대한 시작점을 딱 부여하기 시작한 게. 어제 이제 저희 채팅창에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가 왔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면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트레이딩, 투자를 할 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요. 이 경험에 대한 밸런스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그냥 넘긴다면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때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는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미증시는 올해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정확히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자, 이거를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암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원래 강연회 때 이런 거를 다 해드립니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 자,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을 더 주기 위해 채권 매입을 하죠. 이게 하나 양적 완화 과정이죠. 그죠? 그리고 양적 완화 지속 정책을 펼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샘플로 이제 어제 저희가 자막에 나갔었던 BOJ, YCC 정책이라든가 뭐 회사채 매입, 뭐 이런 구조가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계속 돈을 풀 수는 없겠죠. 어떤 시그널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왜냐? 지금 상황에 놓인 게 그거니까. 자, 물가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물가예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적정 수치가 돌아가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준다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도달했을 때, 수치 도달. 그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테이퍼링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테이퍼링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사이클 모멘텀에서는 1년 정도 쉬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표준치대로 갑니다. 지금 시장이 아니라 원래 기준 사이클대로만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자산 축소예요. 자, 이 과정이 전체적인 아웃툴이에요. 자, 지금 일본은 이거죠. 네, 미국은 이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연출한 거고,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보세요. 자, 달러는 뭐예요? 화폐죠. 화폐. 달러는 화폐입니다. 화폐. 자, 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테이퍼링을 고지할 때부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테이퍼링 언제 시작했죠?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테이퍼링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정확히 11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11월 30일 날. 그럼 고지는 언제 했을까요? 네,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에서
달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서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주식은 언제부터 하락할까요? 언제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알리는 신호부터 하락합니다. 자, 올해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을 하겠다 발표하자마자 시장 하락 들어갑니다. 자, 정확하게 두 시작점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이건 시장의 순서예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전체적으로 포괄이 되는데 전체 사이클이요. 화폐, 위험자산, 그리고 부동산. 하락의 요소가 사이클이 달라요. 화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은 화폐 발행량을 축소시키잖아요. 그죠? 매입하는 게 이번 달은 100억 달러 매입하던 거를 그죠? 축소하겠다고 이제 90억 달러, 80억 달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이제 달러가 쭉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식은요, 실제 금리 인상 직전에 하락을 시작합니다. 왜냐? 그때부터 현금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긴축이 들어간다고 신호를 알리면은 현금부터 다 매각의 신호를 알려요. 현금부터. 왜냐? 위험자산부터 팝니다. 최고 위험자산부터. 주식. 그리고 채권.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매각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그 다음 현금화 할 거를 이제 매각하는데 그 다음 부동산 순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시장의 모멘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1년 뒤부터 부동산이 하락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예시로 들어볼까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언제 했죠? 작년 8월에 했죠. 그죠? 아직 부동산이 하락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된 하락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도. 왜냐? 그 다음 현금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자, 긴축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는 달러, 화폐, 증시 같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양적 완화는 어떤 긴축이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한 방향성을 지금 고집하는 거지. 하락했고 올랐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상대에 대한 그 가치가 상승하기, 화폐에 대한 가치, 당국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표를 제로금리에서 첫 금리 인상까지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증시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번에 긴축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공부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한 번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조금 원래 정상 사이클 내에서 좀 오류를 범했던 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있겠죠. 속도가 빠르다. 원래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치가 1년 뒤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거는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금리 인상하는 과정으로 갔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네, 연준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연준의 실수가.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 현상이 펼쳐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돌아야 되는데 평균 물가에 대한 목표가 적정 수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가 안 살아났어 라는 연준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때 도입한 제도가 뭐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죠. 이거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 이후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상단이 올라가더라도 방관을 하고 돈을 풀었던 거예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졌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막판 되니까 이제 연준이 급해진 거예요. 뭐야, 이 정도 올랐어 물가? 급하게 대처하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갖고 안 되네? 추가 스텝.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과연 달러 인덱스랑 증시랑 연관성을 지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긴축 시나리오 안에서 시장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오르고 뭐 증시가 떨어지고, 이 내용은 같은 패턴이지만 향후 정상화 과정은 언젠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달러랑 이제 미증시를 연관성을 지어버리는 순간은 이 모멘텀이 망가져 버려요. 자, 결론은 무슨 뜻이냐? 이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인 시점이 어떤 환경 안에 속해 있고 이때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는지, 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긴축에 대한 과정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저는 장담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한 번 더 옵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때 또 기회가 있다는 거겠죠,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뭐가 뭐야, 야, 이번 달에 울트라 스텝 한다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겠죠. 언론에서는 도배를 할 거예요. 이번에 75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았습니다. 근데 막상 시장은 다르거든요. 그 과정이 또 연출될 거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좀 셌던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셌던 말들이.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생각에 대해서. 뭐 질타도 많이 받지만은 제 생각을 전달을 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일 셌던 말이 뭐냐면은 증시는 신고점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라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정을 밟았을 때. 그때가 아마 작년 8월 9월이었을 거예요. 8월 9월. 본격적으로 1월에 들어가면서 이제 테이퍼링 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합니다 라고서 발표를 떴을 때 이제 시장이 제대로 하락을 할 겁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과정이 지금 7월 말일까지 이어지고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었죠.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앵커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게 긴축의 마무리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긴축의 마무리 과정이 아니라 긴축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마무리 과정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아요. 지금 우리 왜 해왕 또 이상한 소리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앞으로 추가적인 연준에 대한 행보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만일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여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시장은 긴장을 하면서 더 추가 하락을 하겠죠. 근데 연말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가 굉장히 떨어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좀 영향권 범주 내에서 어제 고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고점력을 유지를 하면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예. 지금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유로 그리고 엔화 비교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로 엔화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긴축 시그널 시황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로는 하락을 세게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서 계속 언급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더라도 수익 많이 납니다. 근데 추가 스텝으로 인해서 더 큰 폭에 대한 하락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차트 중요합니다. 왜냐? 진입에 대한 청산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근데 매도를 보게 된다면 월등한 수익이 났겠죠.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보단 매도로 보는. 이게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에 대한 엄청난 과정이. 그럼 이거 차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차트는 진입과 청산에 대한 내가 어떤 시장에 대한 전략을 내세웠을 때 그 과정을 읽는 상황이에요. 이해를 하셔야겠죠. 저는 미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냐? 긴축에 대한 반영 여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 여부가 더 이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장에 반영된 금리에 대한 요소는 연말 3.5%에서 4%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 이상에 대한 스텝을 경고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한 하락 요소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더 센 얘기를 해야겠죠. 더 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질문도 왔어요. 코스피는 언제 떨어지나요? 언제부터 하락이 들어갈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2,400선이 무너졌잖아요. 아니, 뭐 걱정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어차피 조정 상승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럼 더 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시기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11월입니다. 궁금하네. 11월이요? 네, 11월. 왜 11월로 보시는 걸까요? 지금 금통위 일정과 예. 페드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FOMC 일정 한번 볼까요? 잠깐 네.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에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예. 뭐 또 가능성이 너무 보여요. 현실적으로.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페드 7, 8, 9 이제 8월, 9월, 네. 10월에 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네. 웬만하면은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그때 다 현금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 8, 9, 10월쯤에는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같이 좀 상승을 할 거로 네, 보시는 그럼요. 거고요. 네, 자연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귀가 쫑긋해지네요. 쫑긋해질 거예요, 예. 시청자분들. 오늘 불금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후회를 안 하게 그렇죠. 안 하게 불금에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또 좋은 투자팁을 드려야죠. 네. 네. 2,400선. 그러니까 그 저점을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점은 사실 예상하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상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2,000선도 깨질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때 되면 한 2,600선, 700선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저는. 그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네. 봐야 될 게 언제부터 코스피가 하락하냐 이걸 가지고 좀 전망치를 논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겨울에 올 때쯤 되면은 몸을 사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네.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 시나리오를 좀 집중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한미 그래서 금리. 당장 7월 FOMC 회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하고 눈여겨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네. 0.2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차이 갖고는 네.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스프레드. 격차에 대해서. 네, 스프레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왜냐면은 저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달에 미국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미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11월 24일. 이때 왜일까요? 자, 여기는 적정 금리를 유지를 하죠. 이 폭은. 근데 이 스프레드 확장 국면이 있어요. 자, 미국이 연말에 지금 몇 프로 올린다고 얘기하죠? 3.5%, 4% 얘기하죠. 예. 맞죠?
한국이 올해 연말까지 75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 스프레드에 대한 확장 국면 있죠. 11월부터 이때부터 시장 하락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11월 이전에 8월, 9월, 10월은 미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미증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금리 반영 요소가 없으니까.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경기 침체 된다고 봅니다. 봐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 된다고 봐요. 근데요. 경기 침체랑 증시랑 엇나가는 박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 침체라는 건 빅쇼트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증시에 대한 연관성을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미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당분간은 이격을 유지할 텐데, 그죠? 한동안은 또 이제 동결이 뜨겠죠. 미국에 대한 금리랑 한국에 대한 금리랑 역전에 다시 맞추고 또 역전에 다시 맞추고. 근데 11월부터 스프레드가 확장 국면이 확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코스피가 그때부터 팍 하락세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 달이 남은 세 달이 올해 네. 중에 남은 기회장이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시장의 수급이 올라갈 때 어떠가면 해지 방어를 펼쳐놔야 돼요. 그죠? 이 전략이 유효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스프레드 확장 국면. 증시에 대한 요소는 당분간 3개월 동안 굉장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쁘지 않을 가능성. 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당분간은 크게 이제 긴축 시나리오, 통화 정책 시나리오랑은 좀 무관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오늘 좀 다소 긍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달러부터 시작해갖고 강연에 대한 일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강연을 하면 4시간을 합니다, 여러분들. 4시간을. 눈이 캥해져요, 마지막에 가면. 오시는 분들이. 근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으시고 가세요. 그만큼 풍부하게 준비하니까 제가 강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여기 신세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거의 특집 방송처럼 정말 중요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하락은 11월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석 달 기회의 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7월 FOMC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국 주간 고용지표 부진 속에 채권 금리와 달러가 약세 보이며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리비아의 생산 재개 소식과 유로존 등 수요 둔화 우려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20일 라가르드 총재가 목표 금리는 고정하고 속도만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42% 하락한 12,58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23% 오른 온스당 1,7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21% 상승한 배럴당 9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3% 오른 1.02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오늘도 조금 계속해서 개장 초반에는 약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전에 또다시 또 강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스냅이 3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또다시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 단위로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조금은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당일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네, 차트 보고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틱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틱 차트 이게 주식 보시는 분들은 틱 차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익숙치 않으실 수 익숙치 있죠. 않아갖고 네 우리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틱 차트를 매우 잘 활용하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오늘 얘기를 드릴게 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네.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시간마다 봉이 하나 세워지는 걸 가지고 기준치를 세우는데 틱 차트는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제가 틱 차트를 설정했는데 제가 원래 보통 이제 300틱 차트를 많이 봅니다. 300틱 차트 보시면은 위에 틱 차트에 300이라고 설정됐죠. 그러면은 매수든 매도든 어떤 거래량에 대한 체결이 300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300틱 차트예요. 그럼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개념. 그럼 당일 추세에 대해서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사실 틱 차트로 많이 보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이유인 즉슨 어떻게 보면은 자 분봉을 찍고 거래량을 찍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분봉을 찍어보고 거래량을 찍어볼게요. 자, 지표를 추가하고 잠시만요. 자, 화면 좀 저희가 화면을 보면은 자, 이거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래량을 추가해 볼게요. 네. 자, 거래량을 보면 알게 돼. 여기 보이시죠? 우측 최상단에 뜨는 게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분봉 차트거든요. 거래가 일정하죠, 그냥. 네네. 이거 분석이 안 돼요. 의미가 없죠. 예. 주식에서는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성이라든가 그 거래량을 지표를 가지고 어떤 추세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데 네. 거시적인 차트 있죠. 우리가 미증시, 코스피 네. 이거는 거래가 일정해요. 일정 시간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만 증명되는 것 뿐이지 이걸 갖고 분석하는 기준치를 세울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미증시 계좌만 당연히 거래량이 늘겠죠.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 개장한 지 여러분들 10시 반에 개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팍 늘어나죠. 선물 지수가. 네. 이건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제 시간도 그러고. 근데 이걸로 분석을 한다? 거시 차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데일리 기준에서는 틱 차트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오늘 당일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 좀 지우겠습니다.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당일, 지금 현 시간, 시일성으로 현 시간, 지금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시황이에요. 우리 지금 미국 증시가 뭘 기다리고 있죠? FOMC 기다리고 있죠. 네. FOMC 기다릴 때는 어떤 한 방향성 고집하기 힘들어요. 이제 흔드는 국면이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고집을 했던 거고 어제 12,62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당일 떨어지다가도 새벽에 어떻게든 구태여 끌어올리고 내렸어요. 상황이. 어제 방송에서 620 보라고 했죠. 자, 이런 자리에서 보라고. 이런 밑에서 12,400, 500 사이 뭐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 매도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안 올라오면 하지 마십시오. 막판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같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죠.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수급이요. 매수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MACD가 양봉세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수급이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일으키겠죠. 수급이 추가적인 상승을. 그런데 지금 T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T 차트로. 자, 우리 엘리언트 3파동 좋아하시죠? 시청자분들. 파동 좋아하시죠? 파동 이론. 지금 파동 이론에 대해 근거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전일 상승분에 대한 상승 파동이 지금 제한점을 맞았다라는 게 이 차트로 보여져요. 자, 여기입니다. 오, 딱 맞네요. 그죠?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을 보게 된다면은 이 자리, 자,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자리가 어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 파동에 대한 이론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 상승을 보는 게 맞겠죠. 그죠? 60분봉 돼 있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었을 시 포인트가 이 하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디 포인트가 제일 좋아요, 회원님? 12,470입니다. 12,470. 12,470 기다리다가 차라리 매수세 한번 보세요. 왜 여기서 봐야 돼요? 손절이 제일 짧거든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손절에 대한 범주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 여기는 손절 범주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익절에 대한 진폭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자리를 노려야 돼요, 여러분들. 뭐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손절을 칠 수 있는 범주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 안 돼요. 그걸 어기는 순간은 그때부터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해선이라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실수하는 게 진입을 했는데 손절을 안 해요. 근데 회복해. 땡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절이 어느 순간 하락세로 들어가는데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진입도 마찬가지예요.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익절에 대한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노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12,700 자리가 가장 유효한데 지금 시장 수급 상황에서 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분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 T차트에서 어디에 진입가를 둘지 세밀하게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또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이 글로벌 긴축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이 휘발유 재고 증가 부담의 내림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또 오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 4거래일 만에 또다시 100달러 선 아래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100달러 선 위로는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매수에 대한 자리가요. 예. 어떤 이탈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생길 거예요. 96.90 이탈, 97달러 이탈 나오면은 그때부터 매수 관점 유지하세요. 97. 이거는 지금 지지나 저항을 보는 단가가 아니라 예. 지금 저항력을 완전히 뚫으면은 그때부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포인트가 나오겠다라는 네. 공략점이에요. 차트 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보시면은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매도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아닌 이탈이 나올 시 그때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이 유지된다는 전략으로 내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아까 미증시 차트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미증시 차트랑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유가 관련해서 시황은 뭐죠? 알 수 없다죠. 예. 알 수 없다 지금. 왜냐면은 이제 사우디에 대한 증상 관련해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이 창피만 당하고 떠났잖아요. 유가에 대한 레벨링이 저는 105달러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유가가.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당분간 트레이딩은 매수 관점으로, 저는 왜냐면 연말까지 유가가 폭락보다는 하락세의 모멘텀을 좀 만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누누이 얘기한 지금은. 지금 이게 왜냐면은 네. 유가를 볼 때는 결과론적인 부분을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예를 들면 샘플링이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를 갔을 때랑 똑같아요. 시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우리 이제 앞으로 증산 안 해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유가가 폭락이 가잖아요. 그러면 후행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후행성 지표. 통화정책 지표랑은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시황이랑은 전혀 달라요. 유가는. 이 시황을 대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 왜냐? 시장이 반영이 안 된 요소니까. 지금 러시아랑 이제 미국이랑 사우디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황이 유가에 입혀졌습니까? 여러분들? 안 입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추측성이 난무해요. 사실 제가 오늘 무료 방송하면서도 나왔던 얘기가 이거 다 이제 미국이 다 짜고 치는 거다. 예. 근데 저는요 그런 허무맹랑한 내피셜은 싫어해요. 그건 내피셜이거든요. 완전히 몸 판을 짜요. 이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증거를 갖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 어쨌든 사실론적인 근거하에 트레이딩을 펼쳐야 되고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에선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왜냐? 금리 얘기만 하자면은 연말까지 4% 갈 거 다 알잖아요. 3.5%, 3% 이상 넘어갈 걸 알잖아요. 4% 범주내까지 있다는 건. 근데 지금 유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사우디랑 미국이랑 증산합니까? 사우디가 합의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이게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증시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은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의 반영 요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후행성이요. 발표 뜨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의 방향성 고집하기엔. 근데 제가 오늘 매수를 든 거는 차트 트레이딩 구조상 105달러 요 범주내죠. 요 범주내. 요 범주내까지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근데 오늘 T차트 구조를 보면 97달러가 이탈이 나오면 상승에 대한 본격적인 채널링이 구성이 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진입하세요? 지지에 대한 표현이 아닌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황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성을 고집하는 때는 만약에 우리 사우디 앞으로 미국 말 안 들어 어떻게 될까요? 수직 상승 가겠죠. 그래 미국 좋게 가자. 수직하러 가겠죠. 그때는 한 방향성만 고집하겠죠. 뭐 한다고 반대 매매예요. 시장에 반영 안 된 건데. 근데 지금은 단순히 차트로 어떤 랠리성만 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매수세 자리.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은 97달러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이제 달러와 국채금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16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연이틀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0.9%대 상승한 1,729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당일 스탠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골드는 오를 기미가 안 보이시나 봐요. 아니요. 사실 골드가 많이 높은 단가거든요. 지금 가격이요? 많이 높은 단가예요, 사실. 네. 근데 한때 1,800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예. 1,800달러인데 굉장히 높은 단가인데 예. 달러가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달러 상승이 맞물리면 골드가 한 번 더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 대한 구조 내에서는 골드가 이제 달러랑 반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안전자산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1번이 뭐냐면 미국 국채, 네. 2번이 일본 엔화, 예. 3번이 골드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양적 완화하면서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무작위로 찍어내는 자산이 과연 안전자산입니까? 화폐 이론에 있어서 조금 이제 완전히 어긋난 성향이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긴축이 들어가면서 엔화 안전자산에 대한 시나리오가 깨져버렸거든요. 왜냐? 미국에 의해서 컨트롤링이 다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일본 BOJ는 반대급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달러가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뷰를 취해 된다면 골드가 한 차례 더 하락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네. 그 자리는 1780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장기뷰 한번 보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당일 트레이딩보다 금은 이 자리가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이것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고 오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가 또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는 다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과 수요일에 출연한 성견 마스터가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에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시장의 공포 언제 끝날까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여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577-7451번으로 또 문의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